10월 15일부터 이제 불교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님도 아니고 제가 불교학 박사도 아니고 이 무슨 불교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불교를 또 강의까지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불교 강의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주 아날로그하게 왜 질문을 써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불교를 덕질을 한다고 시작을 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근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덕질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불교는 종교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종교인데 종교를 덕질한다는 건 뭘까? 처음에 저는 불교를 철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철학이 불교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심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사실 그 어렵다고 겁먹기 전에 벌써 좀 뭐랄까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 굉장히 매력을 느낀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철학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인물이 철학자죠. 이 철학자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일생이라던가 그 사람의 어떤 바램, 그 사람의 생각, 말, 뭐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이 되게 매력이 있어서 덕질을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사람 한 명에 대한 덕질만 시작을 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교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화적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종교죠. 2600년, 그러니까 2600년, 2700년 전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잉여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잉여력이라고 말을 하면 조금 뭐 죄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간절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도 이제 종교라는 어떤 그 사람들은 종교를 유지하고 또 거기에 이제 뭐 스님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승단이라던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기부를 한다던가 네, 보시를 하죠. 네. 하는 형태로도 했었고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아날로그하게 노동력과 예술력으로 아주 많은 유산들을 쌓아 올렸고요. 잘 살게 된 이후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뭐 많은 왕가라던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과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뭐 커다란 절을 짓는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불상을 만든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도덕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쌓인 그 문화예술이 어마어마한 거죠. 너무 아름답고 네 너무 매력적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래서 이 풍부한 문화유산 회화면 회화, 조각이면 조각, 건축이면 건축, 이 뭐 그 문자면 문자, 이 풍부한 문화유산 플러스 심오한 철학 그리고 플러스 매력적인 주인공. 네. 뭐 최애캐, 제 최애캐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홀딱 빠져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불교 덕질을 한 게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불교 덕질을 하면서 사실 제가 그냥 어 이래저래 알게 된 것들은 꽤 많이 있겠죠. 뭐 아무래도. 네. 근데 이 불교 문화가 엄청나게 방대하고 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학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사실 제가 그 학적으로의 깊이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아니 많이 떨어지죠. 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또 뭐 철학의 어떤 뭐 이제 아주 거친 핵심들, 네, 그리고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모아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한테 메시지로 물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불교는 가까운 절에 가세요. 가까운 절에 가셔서 배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복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라,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진 절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늘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제가 책을 쓸게요. 이제 그때 그걸 보세요. 뭐 약간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말이죠. 네. 그렇게 건방진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그런 시간들 보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불교를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고 이제 파고드는 어떤 그 매력 있잖아요. 네. 그 매력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겠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불교의 매력을 느끼고 덕질을 하는 분들에게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선배 덕후인 거죠. 선배 덕후. 선배 덕후로서 이제 그 뉴비들에게, 이 소중한 뉴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덕질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혹은 덕질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알아서 너무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아주 압축적으로 아주 진하게, 네,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불교 강의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왜 불교 강의를 하게 되었나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불교는 왜 나만 자, 이게 강의 제목입니다. 이 강의 제목을 지어놓고 되게 뿌듯했어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제 몇 년 전부터 불교가 굉장히 재미있는 종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밈이 이겁니다. 불교는 왜 나만 빼고 재밌는 거 해?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그 철학 중에 하나가 무아 사상입니다. 무아, 무아. 네, 나란 없다. 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아 사상은 사실 되게 이제 좀 배우다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처음에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게 없다는 게 무슨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불교는 나만 빼고 재밌는 거라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빠져야 재밌는 종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무아 사상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삶이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불교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불교는 나를 빼야 재밌는 종교지, 재밌는 거지, 이 세상이 재밌어지는 방법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제목이다, 기발한 제목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아마도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실 분들, 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라도 네, 한번 오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네, 재밌는 어, 강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강의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할 거냐 이게 궁금을 하실 텐데요. 불교의 매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제 불교에 빠져들게 된 이제 과정인 거죠. 첫 번째가 철학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불교 철학은요. 물론 이제 뭐 굉장히 이게 이 철학을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냥 뭐 한두 마디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교가 철학의 매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공부하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 네, 그 정도로 이제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철학으로 이제 들어가긴 했었는데 두 번째 매력을 느낀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와 예술이었습니다. 이 불교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80% 이상이 불교 문화 유적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우리나라에도 미쳤고요. 그리고 뭐 정말 2700년의 역사 동안에 쌓여있는 문화와 예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얼마나 매력이 있는 문화와 예술을 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캐릭터, 등장인물인 거죠. 뭐 저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 최애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불교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캐릭터가 나옵니다. 사실은 저는 부처님 중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는 비로자나부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 강의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사실 우리가 보통 부처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에도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네가 부처다, 우리가 부처다, 바로 당신이 부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불교는 엄청나게 그 복잡하고 광대무변한 세계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광산 같은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강으로 짰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배우고 싶다. 그런데 10강은 좀 부담스럽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이제 그렇게 짤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았거든요. 음. 일단 그 첫 번째로는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드려야 될 거고요. 부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자신의 가슴을 펼쳤던 그런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뭐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뭐 철학도 그렇지만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 있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적 의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이를테면 그 서양 같은 경우는 요가를 하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히려 불교라고 하는 철학보다는 요 수행 체계가 훨씬 더 빨리 또 잘 받아들여진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 수행 체계가 굉장히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행 체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당연히 경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 경전 같은 경우는 8만 4천 경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8만 4천 경을 물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니까야라던가 뭐 아함경이라던가 뭐 아니면 대승불교의 경전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불교에 대해서라고 했을 때 그 경전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진원과 연불 같은 경우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진원과 연불 같은 경우가 삶을 사는데 얼마나 유용한 도구가 되는지 아마 와서 이제 배워보시면은 아마 "오 너무 좋은데?"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108배 같은 운동도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어찌저찌저찌 하다 보니 깎고 깎아서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깎아서 네 10 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0 강이 너무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시면 저로서는 뭐 하나하나 들으셔도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마치 하나의 목걸이와 같아서 이 전체를 꿰뚫어서 들으셔야 그래야 좀 입체적으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저는 불교 옆구리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 진짜 체계 없이 불교로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의 그 좋은 스승들과 도반들이 들으면은 뭐래? 라고 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주 체계적인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A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우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좌충우돌했다라고 밖에는 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새롭게 알게 된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 내가 이걸 알고 있었다면 좋았겠다.'라고 뒤늦게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절에 가서 그냥 불당에 가서 부처님을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종무소에 가서 굿즈를 사거나 그런 정도의 활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알고 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내년에도 이제 세계 불교 박람회가 열릴 거고 뭐 작년 재작년 같이 오픈런 하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재밌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세계 불교 박람회를 제대로 누려보기 위해서 한번 뭐라고 했어요? 기초 지식 을 가지고 간다라는 자세로 수업을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여행을 갈 때도 저를 빠뜨리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수업을 듣고 나면 템플 스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매력 있는 여행 수단인가, 여행 방법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해외를 가더라도 해외에도 예를 들어서 대만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를 일본 불교나 대만 불교를 알고 가면 정말 훨씬 재밌거든요. 만약에 티벳을 가신다 하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뭐 여행이든 뭐 공부든 아니면 정말 향유든 뭐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든 아니면 뭐 박물관에 가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기초 지식, 네, 너무 전 든든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의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사실 뭐 유튜브로 강의를 해주면 안 되냐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유튜브로 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제안도 하셨었는데 줌이나 유튜브는 우리가 이런 어떤 대면으로 느끼는 매력을 전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뭐 소통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덕질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덕질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 열광적인 애정이잖아요. 그 열광적인 애정을 현장에서 느껴보시는 것이 아마도 지식을 얻는 것만큼이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강의를 직접 들으러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들어오시면 그때 제가 아주 열렬한 마음으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오늘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